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가이더 김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류 위험물에 대한 개념 및 기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와 실기에 다 나옵니다. 1류 위험물은 보시는 요거를 암기하시게 되면 품명가, 위원 등급, 지정 수량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류 위험물의 이제 공통적인 성질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그리고 불연성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류 육류 위험물 중 산화성인 거는 인류하고 육류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류 산불로 하시게 되면 인류하고 육류는 산화성이고 불연성이다까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하고 육류가 이제 위험물이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산화성 때문입니다. 자체 내에 이제 산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에 탔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분해되면서 이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산소가 나오게 되면 일종의 이제 부채나 펌프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불을 더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와 육류는요. 그리고 공통적인 성질은 이제 비중이 1보다 크다, 물보다 무겁다인 거고요. 그리고 산화제로서 산화력이 있다. 대부분 무색 또는 백색 분반이고 예외적으로 얘네들만 이제 다른 색깔인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요 위험물 품명 중 요 아기염소, 염소, 가부염소랑 이제 무기가산화물, 무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 아기염소, 염소, 가부염소랑 이제 무기가산화물인데요. 이 무기가산화물을 따로 별도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줄을 긋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 염소를 기준으로 해서 염소보다 산소가 적은 거가 아염소산 염류 쪽이고요. 이 염소보다 산소가 많은 거, 산소가 강하다는 뜻이죠. 가염소산 염류 쪽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산 염류 같은 경우에 염소산 나트륨, 칼륨, 암모늄이 있는데 이거 다 산소가 3개인 겁니다. 그런데 아염소산 염류 같은 경우는 같은 타입인데 산소가 이제 2개씩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부염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4개씩 있는 겁니다. 산소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다 이제 요거 3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요 문제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염소산 나트륨하고 염소산 칼륨인데요. 염소산 나트륨은 이제 철제 용기에 사용하면 안 된다인 거고, 염소산 칼륨이 많이 나오는데 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수 및 글리세린에 녹는다는 거, 그리고 찬물과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폭약의 원료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염소산 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류에 보면 HCl4라고 가염소산이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인데요. 무기가산화물 중에서 무기가산화물 중에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이 있고 알카리 금속 외의 가산화물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입니다.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알카리 금속이기 때문에 주기율표상 1쪽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1쪽에 있는 물질들에다가 다 산소가 붙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물과 반응 시 발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하면 안 되고요. 질식 소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 때문에 저장할 때라든가 운반할 때, 그리고 화재 진압할 때에 인류 위험물 중 이것만 특별하게 따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중에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가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할 때 산소 나오고 수산화나트륨 나오고 발열 반응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화칼륨 같은 경우는 분해할 때나 물과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 산소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염산과 반응할 때 가산화수소 H2O2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카리 금속 외의 가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2족인데요. 2족은 입에 맞게 써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외워집니다. 요 2족에다가 산소가 붙은 것들이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알카리 금속보다는 이 산소나 열이 발생하는 정도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수 소화, 냉각 소화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요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이제 분해할 때 이거 전부 다 산소가 발생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분해할 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등급하고 3등급 물질 중에서 요것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질산염류입니다. 질산염류 같은 경우는 질산나트륨과 칼륨, 암모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질산칼륨 같은 게 초석이다. 다른 이름으로 옛날 조선시대 때 이걸로 하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흑색 하약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ANFO로 쓰이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폭발이 가능하다.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질산염류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물에 잘 녹습니다. 그냥 녹는 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류 위험물에 보게 되면 질산, 에틸, 메틸 등 질산으로 처음 시작하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거랑 이름 혼동 문제를 해서 또 자주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망가니산 염류하고 다이크로민산 염류가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색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1과목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산화수 문제가 있거든요. 산화수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1과목에서 산화수 문제가 나올 때 요 질산칼륨하고 다이크로민산 칼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물질을 한글만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이제 산화 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화학식을 외워 놓으셔야지만 산화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화학식까지 알고 계시는 거가 더 낫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암기하실 건데 이걸 보여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요 인류와 육류 물질들이 다 있는데 이 물질들이 다 분해되었을 때 보게 되면 이 물질들이 다 열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될 때 탈 때 보게 되면 거의 다 산소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 그냥 표에 써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염소 나트륨 관련된 문제인데 염소 나트륨은 중요한 거가 이제 철저용기 사용 금지인 거 보게 되면 문제에서 보게 되면 여기 2번 문제 보면 이렇게 해서 철저용기가 나오죠. 답인 거고 1번 문제 보면 산화력이 강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3번하고 4번 문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열분해 될 때 산소 나온다는 거. 4번 문제는 이거 염소 나트륨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요. 이게 뭔지 찾으라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염소산 칼륨입니다. 염소산 칼륨인데요. 염소산 칼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거든요. 온수 및 글리세린에 녹는다. 그 다음에 찬물과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 그리고 폭액의 원료이다인데 요 왼쪽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온수 및 글리세린에 녹지 않는다. 이런 것들 보이시죠? 요런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한압력이 강하다.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그리고 연소산 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폭액의 원료로 사용된다인 겁니다.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해할 때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KClO4 염소산 칼륨이 분해됐을 때는 KCl하고 O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염화칼슘하고 산소가 나오는 열분해됐을 때 염화칼슘과 산소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분해가 되고 산소를 발생하고 염화칼륨이 생성되는데 염소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염소 발생은 전체 위험물 중에서 염소 발생하는 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염소 암모늄하고 가염소 암모늄 요 인류 위험물 중에 이것만 했을 때 염소가 발생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기가산화물인데요.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인데요.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중요한 거가 이거라 그랬죠. 물과 반응 시 반려 반응한다, 산소 발생한다, 주수소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거는 가산화나트륨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할 때 산소하고 수산화나트륨 반려 반응한다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보게 되면 물과 반응할 때 산소를 내면 수산나트륨 된다. 2번 문제도 물과 반응할 때 3번의 답이고요. 3번 문제도 보게 되면 이거 틀린 거죠.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나오는데요. 이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한다가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가연성 수소가스는 보통 2류하고 3류의 성질입니다. 2류하고 3류가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하고요. 1류 위험물은 O2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게 되면 물과 반응, 물과 접촉, 물과 반응, 이거 주수소화, 그 다음에 물과 반응 다 가산화나트륨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산화칼륨입니다. 가산화칼륨도 마찬가지로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이고요. 가산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가 분해할 때, 그리고 물과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 산소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연산과 반응할 때 가산화수소 나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1번부터 보게 되면 가산화 칼륨에 의해 하짓이 주수소가 접하지 않는 이유는 산소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2번 문제 옳지 않은 거죠. 물과 반응하여 수소 발생한다. 수소 발생은 2류하고 3류입니다. 3번 문제 가산화 칼륨과 반응했을 때 생산된 가스의 종류가 같은 걸 찾으라는 건데요.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할 때 산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아세트산이나 염산 산 종류와 반응할 때는 가산화 칼륨 같은 경우에는 H2O2 가산화 수소가 나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은 이제 가산화 H2O2 관련된 문제인데요. 염산나 가산나 가산칼로 외우시면 되는데, 염수나 나트륨, 가산화 나트륨, 가산화 칼륨의 약자입니다. 다 산과 반응할 때 H2O2 발생하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Na2 가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 육류염을 생성하는 것은 아세트산, 산화, 여기 산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아세트산하고 반응할 때 H2O2 발생합니다. 육류염을. 그 다음에 가산화 칼륨이 반응할 때 종류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하나 찾으라는 건데요. 가열하여 열분해할 때, 물과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는 전부 다 산소가 발생하고요. 연산과 반응할 때는 H2O2가 발생되는 겁니다. H2O2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질산염류 관련된 문제인데요. 질산염류 관련해서는 아셔야 되는 거가 이제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질산암모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질산칼륨하고 질산암모늄이 자주 나오고 물에 잘 녹는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 질산염류의 성질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러면 물에 잘 녹는다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2번하고 3번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번은 이제 질산칼륨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찾으랍니다. 질산칼륨은 대부분의 인류염물은 다 인류보다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흑색 화약 나오죠. 흑색 화약 하게 되면 질산칼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산암모늄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보기 4번 보게 되면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고 다량의 가스를 발생한다 그러는데,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는 게 아니라 물에 잘 녹는 겁니다. 질산암모늄은요. 물에 잘 녹는 겁니다. 그리고 질산암모늄이 가열 분해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건데, 요 밑에 보면 이제 분해 반응식이 있거든요. 분해되었을 때 N2O2 H2O가 나옵니다. 질소, 물, 산소가 나오는 거고 수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소는 2류하고 3류 위험물 쪽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망가니산 칼륨인데요. 가망가니산 칼륨 같은 경우는 혼촉이나 혼합할 때 가장 위험성이 낮은 물질로 해서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물이라고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실제로 이제 한 번씩 다 풀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요 풀이 참고하셔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요거는 이제 지정수량 문제인데요. 지정수량인데 여기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가 중요해 갖고 따로 이제 별표를 내놨거든요. 거기서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 일반적으로 외우는 그 암기법, 인류와 육류 암기법에는 이것들이 거의 다 보통 빠져 있습니다. 폭소 이황산 염류라든가 뭐 차염선 염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행안부 행정안전 부령에 의해 갖고 이제 지정된 위험물이고 수량이 지정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암기를 안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다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고 답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제 가끔씩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지정수량이 가장 적은 걸 찾으라는 건데, 염산 염류는 50kg이고 브로민산 염류는 1000kg,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같은 경우는 300kg인데, 나중에 암기법 다시 딴 데 3류 위험물 보면 나오는데, 3류 위험물 중 금수, 금인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쌈 싸먹기 때문에 300kg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인 건 이제 쉽게 알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